안녕하세요. 손의 손 후반전입니다.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죠. 친구, 동료, 이웃, 때로는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. 하지만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. 저 역시 오랜 친구와 자연스럽게 멀어진 경험이 있습니다. 그때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랬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제가 경험을 통해 배운 인연이 완전히 끝났다는 신호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.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.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신가요? 저도 과거에 정말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. 그 친구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어가며 만나곤 했죠. 직장에서 피곤한 하루를 보냈더라도 그 친구와의 만남은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자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.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. 오늘 일이 길어졌어. 미안해. 처음에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패턴이 반복될 때마다 속으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왜냐하면 과거에는 아무리 바빠도 그 친구가 시간을 내어 저를 만나곤 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시간을 내어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를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. 그런데 그 소중함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줄어들기 마련이죠. 저도 그 친구에게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. 처음엔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였죠. 만약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면 그 관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그 친구와의 만남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저는 처음에는 무심코 넘겼습니다. 그냥 요즘 바쁜가 보내라고 생각했죠.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. 과거에는 그 친구가 얼마나 바쁘든 간에 저를 만나기 위해 시간을 만들어냈다는 것을요. 예전에 그 친구와는 자주 작은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고민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. 그 시간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죠. 그런데 이제는 연락을 기다리는 제 자신을 보며 그 친구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. 두 번째 신호는 만남 후에 헛헛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.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제가 그 친구와의 만남에서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어렵게 시간을 맞춰 만난 그 친구와의 대화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. 예전에는 서로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기만 했는데요.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 자체가 겉돌기 시작했어요. 의무감에 만난다는 느낌이 들었고 대화가 끝난 후에는 헛헛함이 밀려왔습니다. 제가 이 감정을 느낀 후 처음에는 그냥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. 오늘은 그냥 기분이 별로였나 보지라고 말이죠. 그런데 이런 감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그게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만남 후에 헛헛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그 관계에서 더 이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여러분도 혹시 이런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?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. 그런데 만남 후에 오히려 외롭고 지친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. 저는 그 친구와의 관계가 더 이상 저에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랬겠지 하고 넘기곤 했습니다. 하지만 그런 감정이 반복되다 보니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왜 내가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공허한 감정을 느끼지? 하고 말이죠. 감정적으로 지치는 것은 단순한 피곤함과는 다릅니다. 함께 있어도 외로움만 남고 대화에서도 깊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서로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저도 그때 느꼈던 헛헛함이 관계가 끝나가는 신호임을 뒤늦게 깨달았죠. 마지막으로 3번째 신호는 경멸의 신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. 이 부분은 좀 더 민감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 꼭 나누고 싶습니다. 전 그 친구와의 대화 중에 여러 번 경멸의 신호를 느꼈습니다. 한 번은 제 의견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. 한쪽 입꼬리가 살짝 비틀리면서 웃었는데 그 순간 저는 그게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. 이른바 썩소였죠.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겠지 했지만 그 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 친구가 저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여러분도 누군가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? 경멸의 신호는 그 관계에서 존중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경멸은 상대가 나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. 그리고 그것은 관계에서 가장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저는 그때부터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큰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.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.
그 친구는 더 이상 저를 같은 눈높이에서 보지 않았고, 저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게도 그 친구에게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관계에서 존중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.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. 제가 그 친구에게서 경멸의 신호를 받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갔어요.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친구가 저를 더 이상 같은 눈높이에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우리가 누군가에게 경멸의 신호를 받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깊은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. 저는 그 순간 이 관계를 더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여러분, 인생 후반전에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 없는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저는 이 세 가지 신호를 통해 제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. 그 덕분에 제 인생의 후반전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.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 성장합니다. 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.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도 이제 시작입니다.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며 더욱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세요.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.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. 여러분의 인생에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